안녕하세요.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짓궂습니다. 그렇죠? 비도 많이 왔다가 견디기 힘든 폭염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저도 진료실에서 보면 응급실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환자들이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몇몇 환자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 70세 넘은 어르신들이 몇 분 오셨는데 한 분은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는데 저도 잘 받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사도 인슐린을 맞고 계신 줄 알았는데 자녀분들한테 인슐린을 맞는다고 얘기만 하고 맞기 싫어가지고 계속 숨기고 안 맞고 하시다가 혈당이 너무 높아서 응급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14. 아이고, 너무 높다. 보통 당화혈색소가 7% 정도를 맞추라고 하는데 너무 높게 오셨죠. 한 분은 또 인슐린을 잘 맞으셨어요. 본인한테 확인해도 잘 맞는다고 하셨는데 혈당이 400이 넘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이런 노인분들이 노년에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응급실로 오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오늘 주제인 100세 건강을 위해서 당뇨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고 100세 건강을 위해서 당뇨병을 특히나 노년 당뇨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지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당뇨병 얘기를 하려면 가장 우울한 얘기 첫 번째 하나를 얘기를 드릴 텐데 당뇨병은 항상 많다는 얘기부터 먼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저희 집에도 뭐 몇 분 계시고. 많잖아요. 500만 명 뭐 그렇죠. 이런 얘기 우리나라 하셨잖아요. 당뇨 전체 인구 중에서 20세 이상 인구 중에서 한 520만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구나. 굉장히 많은 비율이고 16%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65세 이상 오늘 주제인 노년의 인구 중에서는 당뇨가 10명 중에 몇 명이 당뇨가 있을까요? 한 평균보다 더 여기 많게. 와 계신 방청객분들이나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3명은 당뇨예요. 아이고. 그래서 곧 다가올 명절에도 어르신들 3명이 앉아 계시면 누굴 탓할 것 없이 그냥 3분 꽂으면 한 분이 한 당뇨신 분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당뇨가 있고 그런 당뇨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병원이 일산에 있는데 저희 병원에도 한 달에 저희 과만 한 달에 한 1,800명 정도가 1,800명이요? 예, 당뇨 환자가 오시고 일산에 5개 병원이 있는데 이 5개 병원에만 한 달에 당뇨 환자가 10,000명이 오시고 굉장히 많죠. 그중에 80%, 70%가 노년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당뇨 관리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모든 분들이 병이 더 많이 생기는 건 우리 몸의 노화 과정인데 당뇨는 왜 노인들한테 더 많을까? 당뇨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저희가 학생 때는 병이란 게 이제 원인이 간단하면 치료가 굉장히 쉬울 텐데 저희가 학생 때는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공부했던 게 3가지였어요. 3가지. 근데 지금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당뇨병의 원인이 12가지라고 하죠. 또 가지나? 그러니까 점점 더 당뇨병 조절이 어렵겠죠. 원인이 점점 많아지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잘 나와서 기능을 잘해서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췌장에서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잘 나와서 간이나 근육, 지방에서 혈당을 잘 저장하고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20세 이후부터 인슐린이 나오는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요. 나이가 들면 당뇨가 없더라도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 당뇨가 딱 진단되면 그때부터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노화가 있는 데다가 우리 몸은 근육과 간과 지방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점점 줄죠. 예.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뱃살이 많고 지방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당을 떨어뜨리는 능력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노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혈당이 다 올라가기 쉽게 되고 또 하나 나이가 들면서 아무 병도 없이 무병장수하면 좋은데 아픈 병들이 자꾸 생기면 먹는 약들도 많아지죠. 그럼 동반 질환들, 같이 먹는 약들 이런 것들이 또 혈당을 많이 일으키게 돼요. 당뇨병을 일으키게 되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노년은 당뇨병 발생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걱정해야 될 거는 당뇨병 환자들이 노인들은 당뇨병이 내가 생겼을지
있을지 없을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인지를 해야 되겠죠. 당뇨병 얘기를 하면 제가 누누이 여러 자리에서 당뇨병 증상이 뭡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항상 정답은 당뇨병 증상이 뭐라고 그랬나요? 주증상이? 없다고. 그렇죠. 네. 무증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당뇨병은 증상이 애매하고 정확히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주로 검진을 통해서 빨리 찾아내라고 했는데 그래도 혈당이 아주 높을 때는 다뇨, 다음, 다식 같은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어르신들은 아픈 걸 계속 숨겨요. 그리고 버티고 자식들한테 부담될까 봐. 나는 병원 가면 또 힘들까 봐. 계속 숨기시다가 2주 동안, 3주 동안 계속 물 먹고 밤새 화장실 가고 이런 걸 겪다가 응급실에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증상까지 겪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응급실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전에 분명히 혈당 때문에 당뇨가 생겼을 때, 당뇨가 조절이 안 됐을 때 증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견뎌낼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식욕이 떨어지고 감이 떨어지고 피로도가 증가하고 몸의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모호한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 어르신들은 검사를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특히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다른 동반 질환이 있을 때 또는 주변에 가족들이 당뇨가 있을 때는 꼭 당뇨 확인을 해서 검진을 해보시고요. 특히나 당뇨가 있는데 내가 평상시랑 다르게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고 먹는 시기가 떨어지고 피로감이 너무 는다. 이러면 꼭 혈당 검사를 해보셔서 내 당뇨 관리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무시하고 내가 당뇨 관리,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 그냥 알지 아이고, 내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하다 보면 합병증으로 실려온다는 거예요.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저 이렇게 살다 가렵니다. 근데 그렇게 편하게 사라지냔 말이죠. 당뇨병 환자가. 제 환자분도 검사도 안 할랍니다. 이렇게 약만 먹고 지내죠. 그럼 저희가 항상 편해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이 꼭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고 당뇨병 환자들도 그냥 살겠습니다 하는데 발이 저려서 너무 못 살겠어요. 그런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병증에 대해서 꼭 당뇨는 합병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노년은 여러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당뇨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노년에 있어서는 당뇨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더 다발성으로 발생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당뇨 합병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생기는 데가 있나요? 당뇨 합병증은 신경과 모든 혈관에 생기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과 혈관에 다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부터 해서 발의 혈관, 다리를 잘라내게 되고 뇌졸중이 오고 심근경색이 오고 눈이 멀게 되고 투석을 하게 되고 뒤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방광 기능이 고장나서 반복적인 방광염도 오게 되고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섬뜩해요. 네. 이런 것들이 잘 관리하면 안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편하게 살게요. 편해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잘 검사하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노인 당뇨병 어떤 걸 관리해야 될까요? 저희는 일반 젊은 사람들과 달리 노년 당뇨병에는 꼭 두 가지 주의점을 줍니다. 일단 노년 당뇨병에 있어서 매년 체크해야 될 것은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를 꼭 하라고 말씀드려요. 노년 당뇨병은 치매 발생률이 높아요. 노년 당뇨병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인지 기능 장애나 치매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평가를 꼭 매년 해서 그분의 인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도 평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열심히 똑같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치료를 잘 소화를 못 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약을 먹었다고 하지만 인지 기능 장애로 약을 자꾸 빼먹고 주사도 잘 못 맞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도 본인이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주사를 잘 맞았다고 하는데 본인 인지 기능과 본인이 실제 했다는 거와 수행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호자와 면밀히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한 노년 당뇨병은 가지고 있는 매년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치료 목표를 매년 달리 정해줘야 돼요. 작년과 올해 잘 지내다가 올해 심근경색을 또 생겼어요. 불이에 안 생기면 좋지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분의 당뇨 조절 목표나 치료 목표는 또 재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은 혈당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오늘 주제인 100세 동안 건강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질의 목표, 건강의 목표, 당뇨 치료의 목표를 매년 재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본인들도 선생님들과 나는 그러면 어느 정도 혈당 조절을 가지고 지내야 됩니까? 라고 한번 상의를 드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노년 당뇨병의 치료 관리 팁 5가지 중요한 것들을 설명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혈당 조절, 매번 당화 혈색소, 공복 혈당 목표를 매번 알려드리는데 노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뇨 조절 목표 중에 하나는 저혈당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 오히려. 응급실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혈당이 너무 높아서도 오신 분들이 많았지만 저혈당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 당뇨 환자들 맨날 진료실에서 싸우는 게 뭘 먹지 마세요, 마세요 이런 게 주 싸움인데 어르신들과는 제발 좀 드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식사를 잘 못 하시잖아요.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입맛을 많이 잃어서 아유 점심 안 먹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침도 그러시고 식사가 불규칙하면서 저혈당이 너무 많이 오세요. 저혈당은 응급실로 실려오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낙상이 생기고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또 방치되면 사망할 수 있고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혈당이 안 생기도록 생활 관리를 하고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어르신들은 이제 먹는 약을 쓰다가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인슐린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아, 나 인슐린 쓰면 옆에 있는 김 여사는 인슐린 쓰면 투석한대. 난 이제 안 쓸래. 인슐린 쓰면 이제 끝났대. 나는 인슐린 쓰면 이제 절대 안 쓸래.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은 본인한테 가장 좋은 치료제고 꼭 필요한 치료제라는 걸 잘 설명드리고 또 노년분들도 나한테 필요한 주사제, 치료제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꼭 식사를 세 끼를 잘 하시는 게 노년 당뇨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새끼 식사할 때 보통 당뇨 환자들은 흰쌀밥 대신에 잡곡밥이나 현미밥 드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저희가 당뇨 환자들 입원하게 되면 당뇨식이란 걸 드려요. 그러면 잡곡이나 현미가 나오잖아요. 저도 가끔씩 당뇨식이가 남아서 레지던트 때지만 당 환자들이 밥을 남기면 전공의들이 먹어봐요. 그래요. 정말 맛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밥을 못 먹겠다고 하면 그냥 못 먹는 것보다는 일반식을 드리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노년들은 식사를 못하는 것보다는 식기를 드시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식이를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당은 노년분들은 증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봐야 돼.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가 혈당을 측정하도록 꼭 공고하고 있고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좀 피하셔야 되겠지만 항상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근력 상태, 관절 상태에 따라서 꼭 하시길 공고를 드립니다. 네. 마무리로 간단히 마무리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젊은 일반인 당뇨 환자한테는 항상 뭘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마세요 주의사항들만 드리는데 노년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진료실에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뭘 드셨습니까, 뭘 걸어 다니셨어요, 뭘 어떻게 하셨어요, 뭘 더 하셨습니까, 뭘 더 하시도록 자꾸 권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혈당 조절 수치도 중요하지만 내가 건강한 혈당 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영양 상태와 충분한 운동과 내 노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혈당 관리, 건강한 노년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교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관리 안 하면 위험해진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하신 거예요. 예. 네. 어머니께서 최근에 당뇨 판정 받으셔갖고 걱정이 크신데 밥 챙겨드리고 싶은데 따님이 영양식단 팁 좀 알려달라고 하셨네요. 네, 음식 종류도 중요하지만 음식의 양을 일단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양 내에서 음식 종류를 잘 컨트롤하시고 고칼로리보다는 적정한 정해진 칼로리에 고탄수화물보다는 고단백, 적정한 고지방식을 피해서 식단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말하는 것보다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안 먹어야 되는지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뭐 그런 정답은 없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항상 네.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잘 설명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 내분비내과의 이재혁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